아이온2 하지 마세요. 정확히는 지금은 하지 마세요. 지금 시기는 오픈 베타 정도의 기간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온2는 둘 중 하나가 없는 게임입니다. 능력 있는 기획자나 제대로 된 QA가 없는 게임이죠. 기본적인 틀은 괜찮아요. 특히 전투가 괜찮습니다. 현존하는 MMORPG를 모두 통틀어도 콘솔의 경험에 가장 가까운 전투를 선사하죠. 물론 모션은 개짜치지만요. 대검을 처음 휘둘렀을 때 무슨 행사용 공기 인형 마냥 흔들어 제끼는 걸 보고 대체 뭐가 문제였을까 곰곰이 곱씹어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왜 능력 있는 기획자나 제대로 된 QA가 없다고 말하는 거냐? 주변을 한 번이라도 둘러봤으면 터질 수가 없는 찐빠들이 쉴 새 없이 튀어나오고 있으니까요. 아이온2나의 세 번째 라이브의 1시간 16분 57초 부분을 보면 인게임에서 획득할 수 없는 것을 BM으로 판매할 경우 절대로 여기에 성능을 붙이지 않겠다고 했는데 첫날부터 패키지를 팔고 있었고 지금도 패키지 하나는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저때 한 말이 말장난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물론 패키지는 인게임에서 획득할 수 있는 것들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근데 굉장히 많은 재화나 시간을 쏟아야 살 수 있는 것들이었죠. 시간을 돈으로 사는 과금 방식을 은근슬쩍 넣으려다가 첫날에 빠따 오지게 쳐맞고 철회한 겁니다. 그 와중에 아직 캐시로 파는 펫은 남아있는데 펫 자체에 능력치는 붙어있지 않지만 펫을 수집하면 얻는 종족 이해도 또한 스탯을 늘려주니 아다르고 어다르다식의 장난질인 셈이고요. 캐시로 사는 것을 제외하고 이 특수 종족 이해도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슈고페스타라는 미니게임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재화를 소모해서 펫을 사는 방법뿐이었는데 또다시 역풍 한번 시게 쳐맞고서야 200만 키나로 살 수 있는 특수 펫이 하나 더 추가되었죠. 이외에도 은근슬쩍 시도해보는 장난질이 자꾸 눈에 띄어요. 스킬 초기화 비용이 초기에 10,000원이었는데 비싸다고 하니까 스킬 초기화 비용을 없앴습니다. 하지만 정작 더 자주 바꾸는 스티그마라는 기술은 여전히 비용이 남아있죠. 이게 진짜 장난질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스킬 포인트는 어느 시점을 지나가면 특성만 이리저리 바꿀 뿐 스킬 자체를 바꾸는 일이 드물어지는데 스티그마는 PVP를 하냐 PVE를 하냐에 따라 휙휙 바꿔야 하는 스킬이거든요. 근데 그 스티그마 초기화 비용은 그대로 남겨두는 게 유저를 수로 보는 건지 기싸움을 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여기에 더해 데바니온이라는 패시브 트리의 초기화 비용을 영원으로 바꾼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500키나가 소모되고요. 뭐 500키나 푼돈인데 왜 뭐라고 하냐? 중요한 건 500키나가 소모된다는 게 아니라 게임사가 간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장난질을 쳐도 되는지. 이건 뭐 프레디의 피자 가게도 아니고 주기적으로 유저가 빠따를 휘두르고 있어야 심각한 장난질로 이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더 심각한 건 오히려 인게임에서 일어난 이슈였어요. 첫날부터 뉴비 학살 이슈가 터졌는데 이게 기획자가 없다고 생각한 가장 큰 이유기도 하고요. 자, 옆집을 봅시다. 필드잭 논란은 진영 간의 대립을 다룬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에서 빠지지 않는 논쟁이었고 결국 와우 측에서도 이걸 컨트롤하지 못해서 필드잭 온오프 기능을 만들었습니다. 절의 학살과 원치 않는 PVP를 막기 위한 조치였죠. 근데 아이온2는 게임사에서 공식으로 뉴비 학살을 장려하는 게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레벨에 관계없이 PVP 등급만으로 어비스 포인트, 그러니까 PVP 화폐를 주는 개찐빠를 냈죠. 자, 상식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타 진영의 대륙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는 4시간에 한 번 포탈이 열렸을 때뿐입니다. 그것도 1시간의 시간 제한이 걸려있고 한 번 죽는 순간 본인의 대륙으로 강제 송환되죠. 이걸 막기 위한 소모품이 있긴 하지만 생각만큼 자주 쓰기엔 부담스러운 아이템이에요. 이제 게임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두 이해했을 거예요. 우선 시간 제한이 있으니 최대한 높은 효율을 내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죽으면 남은 시간을 모두 버리고 본진으로 강제 송환되니 안정적인 방법을 찾아야 하고요. 그런데 저랩을 잡아도 말렙이랑 똑같이 포인트를 주네? 심지어 상대 진영 말렙들도 대부분 우리 진영 대륙으로 넘어간 상태라 이거 막아줄 사람도 없고 끝없는 사륙이 시작되는 거죠. 저도 잠깐 넘어가서 해봤는데 역겨워서 못하겠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절의 학살을 한 유저들이 나쁜 놈이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애초에 게임을 만들 때 바람직한 자세는 사람이 쓰레기라는 걸 깔고 가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모든 시스템에는 허점이 있고 그걸 악용하는 새끼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하면서 철저히 검토하는 자세요. 그런데 이따위로 시스템을 설계해놨으니 뉴비 학살 사태는 당연하게 벌어질 인재였던 거죠. 와우에서는 20년 전, 아니 이제 와우가 21주년이니 21년 전에 겪었던 홍역을 예방조차 하지 못한 겁니다. 심지어 초창기에는 아이온2의 레벨 격차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모두 빨간 이름표로 표시되고 때리고 나서야 얘가 좀만 때려도 체력이 박살이 나네? 뉴비인가? 하고 알아챌 수 있었죠. 근데 그게 학살을 그만둘 이유는 되지 않아요. 1시간이라는 시간 제한, 죽으면 지게 될 리스크, 분별할 수 없는 말렙과 뉴비, 해답은 정해져 있었던 셈입니다. 뉴비 학살은 오픈 후 이틀이 지난 21일에 해결되긴 했지만 이미 풀린 포인트는 회수되지 못했어요. 게임사의 과실이고 이미 소모된 포인트를 어떻게 할 것인지도 애매모호하니까요. 결국 격차가 메워지는 순간까지 문제가 지속될 겁니다. 이게 참 하는 입장으로는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냥 PVP 하러 갔는데 기스조차 안 나는 새끼가
시시기가 날 때리면 팔다리가 하나씩 사라지는 경험이 썩 유쾌한 경험은 아니잖아요? 이런 개같은 경험이 심화되는 건 1대1입니다. 필드쟁을 기반으로 밸런스를 맞춘 게임이니 1대1 콘텐츠인 투기장은 사실상 쓰레기장이에요. TL에서 확률 시시기가 떼쟁으로 인해 희석됐다고 말했죠. 그러면 떼쟁이 아닌 상황에선 어릴 때 오락실 옆자리에서 슬롯머신 돌리고 있던 아저씨들의 마음을 이제서야 깨달을 수 있겠더라고요. 템랩도 실력도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면 서로 시시기가 얼마나 더 잘 터지냐에 기대고 있어서 그만한 장관이 없습니다. 마치 TRPG를 보는 것 같아요. 저 주사위 굴릴게요. 20 떴네요. 제가 이겼어요. 그 외에도 기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굳이 할 이유가 없다는 점이죠. 우선 상대방을 3번 죽여야 끝나는 콘텐츠임에도 불구하고 필드에서 유저 하나 잡는 것보다 낮은 포인트를 줍니다. 거기에 PVP 밸런스가 별도로 잡혀있지 않아 치유성과 수호성의 보호막, 회복량도 그대로라 상대하고 있으면 복장이 터지고요. 1대1은 공정한 환경에서 싸우는 걸 전제로 하잖아요. 그런데 아이언2의 투기장에선 물약, 주문서, 음식 등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PC방 버프를 받고 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더욱 놀라운 건 스폰킬이 가능하다 하는 거예요. 실제로 원거리 클래스와 싸울 때는 적을 죽인 다음에 최대한 빠르게 적진으로 쳐들어가 부활하자마자 CC기부터 받고 시작했어요. 대체 왜 라운드제가 아닌 부활 방식을 채택해서 문제를 만들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결국 어느 정도 하다가 투기장을 때려쳤습니다. 이 게임의 PVP 밸런스는 다대다가 아닌 환경에서 더더욱 적나라하게 느껴지니 굳이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결국 이 게임이 밸런스를 잡으려면 PVE와 PVP의 밸런스를 따로 조정하는 수밖에는 없을 겁니다. 로아나 와우나 PVP 밸런스는 전부 따로 잡는데 본인들은 그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오만이죠. 이제 오프닝에서 말한 지금은 하지 마세요 중 하지 마세요를 맛봤으니 지금은 부분을 봐봅시다. PVE 말이죠. 사실 이 게임의 PVE에서 제가 화났던 건 별로 없어요. 앞에서 말했듯 저는 검성을 키우고 있었는데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검성을 서브탱커 포지셔너로 안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는 사람들끼리 포지션을 정할 때 이왕이면 우리 특색 있는 클래스들로 해보자 해서 뭉쳐지게 된 클래스가 정령성, 호법성, 치유성, 검성이라는 오픈 당시 때만 해도 0.5파티로 불리던 헬팟의 탄생이었죠. 근데 플레이를 하면서 뭔가 이상한 거야. 적들이 나보다 힐러를 먼저 봐. 찬찬히 살펴보니 어그로를 먹는 기술이 평타 2개밖에 없더라고요. 액티브 스킬, 패시브 스킬, 심지어 쿨타임 기술 개념인 스티그마에도 적대치 증가라는 2단어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공식 홈페이지 정보가 유저를 속이면 대체 어쩌자는 거냐고요. 탱커라며. 뒤지지만 않으면 탱커야? 스킬 다 보긴 하고 어그로 잡힐 때까지 쌍평타만 반복하고 있으면 현타가 옵니다. 그냥 아이언 1 때는 6인 파티였다고 하니 서브라는 개념이 충분히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 게임은 4인 파티라고요. 서브를 어디다 넣어? 클래스 구성을 4인 파티에 맞게 탱커 쪽으로 좀 더 힘을 주든 딜러 쪽으로 고정을 시키든 둘 중 하나는 했었어야죠. 이 게임은 내실의 양이 방대해서 부캐를 키울 때 그걸 다시 한다고 생각하면 아찔해지는 게임이에요. 560개의 깃털을 다 모아서 아뮬렛 강화서와 스킬 포인트를 얻어야 하고 봉인 던전과 사이드 퀘스트를 돌아 대바니언 포인트를 모아야 하며 주둔지를 클리어해서 허리띠 강화서를 얻어야 합니다. 물론 NC게임이 현질 내실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은 고무적이고 차후의 깃털은 서버 공유로 바뀐다고 했지만 아직 적용되지 않았으니 심각한 부담으로 돌아오죠. 결국 탱커를 포기하고 나서야 족같음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PVE 콘텐츠에 대해 얘기해보죠. 우선 PVE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원정이라 불리는 던전 콘텐츠입니다. 이건 꽤 잘 만들었어요. TL이 거지같은 분리 스펀지 치고 있는 느낌이었다면 이건 진짜 던전을 도는 느낌이 납니다. 모험 난이도에서 이 던전이 어떤 느낌인지 알고 정복 난이도로 가서 추가적인 기믹과 함께 트라이를 하는 구조인데 전체적인 느낌이 로스트 아크를 할 때와 유사하더라고요. 계속해서 몰아지는 짤 패턴을 피하면서 간간히 무력화나 기믹을 수행하는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한 가지 불만이 있다면 부활이었습니다. 치유성의 부활 스킬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상으로 보스 트라이 중에도 부활석을 사용해서 부활할 수 있는 구조거든요. 딜컷이 상당히 빡빡해서 부활석을 사용하면 클리어 확률이 낮아지긴 하지만 너무 난잡한 느낌이 들었어요. 좀 더 상위 콘텐츠에서는 이런 점들이 없어지거나 적어도 데스카운트 같은 거라도 있으면 좋겠네요. 각성전과 토벌전에 데스카운트가 존재하긴 하지만 그건 보스를 공략한다는 느낌이 아니라 성장 제한을 모으는 쪽에 가까웠으니까요. 특히 재미있었던 건 초월이었습니다. 이쪽은 마지막 네임드까지 가면 확실한 기믹을 가진 패턴이 등장하기 시작해서 제대로 된 공략을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발탄이랑 엘데의 짐승이 나오는 걸 보고 있으면 다시 한번 기획의 부재를 느끼게 되지만 적어도 던전이 제대로 된 기믹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건 좋은 방향성이라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하자면 무력 시스템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아이템 레벨 1600부터 입장할 수 있는 바크론의 공중섬을 예로 들면 모험 모드의 경우 최상위 아이템의 획득 확률이 1.5%, 정복 모드의 경우 0.5%로 심각할 정도로 낮거든요. 이것도 최종 보스에만 해당되고 중간 보스의 경우 절반의 확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상위 등급의 아이템 드랍률이 0.5%, 심지어 확정 보상에서는 나오지 않는 형태로 되어 있으니 지금은 괜찮더라도 나중에 가면 갈수록 스펙업은 운에 맡겨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애초에 지금도 확률액이 된 강화를 하고 있는데 그게 장비를 구하는 과정에서도 느껴지게 되는 거죠. 심지어 내실 중 하나인 PVE 전용 대바니언 포인트를 얻는 것도
경우 10%의 확률로 합성을 성공해야 얻을 수 있어요. 매주마다 수급량이 한정되어 있는 재화, 그것도 1포인트 하나하나가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도 않는 포인트를 확률로 합성하게 하는 걸 보면 학을 떼게 되더라고요. 이외에 제작도 운 좋게 높은 등급을 띄워야 다음 등급 트라이가 가능한 마트리오시카식 제작이었고요. 또 닥사는 제발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대체 뭐가 좋다고 닥사 위주로 플레이를 구성하는 건지 모르겠거든요. 어비스 포인트를 모으는 어비스 외랑도 닥사, 장비도 던전을 제외하면 어비스 필드에서 닥사, 펠레벨을 올리는 것도 닥사 아니면 큐브 상작강. 굉장히 낡은 방식인데 이걸 고수하는 이유를 정말 모르겠습니다. 진짜 시간을 갈아 넣어야 하는 방식이거든요. 결과적으로 아이언2는 NC라는 이미지는 어느 정도 탈피한 듯 하지만 여전히 9세대의 잔재가 남아있는 게임입니다. NC답지 않게 라이브로 여러 가지를 고치고 있고 과금 요소도 멤버십 하나로 어느 정도 포기한 모습을 보여주죠. 물론 부활석 수급처가 한정되어 있으니 아마 이후에는 부활석이 주 과금 요소가 될 거라 생각하지만요. 문제는 터지는 이슈들이 하나같이 기획 단계에서 수정될 수 있는 문제들이라 갈 길은 아직 멀어 보입니다. 그러니 제가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예요. 지금 하지 말고 나중에 해보세요. 지금보다 훨씬 쾌적한 환경일 겁니다.